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재센터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하고요. 오늘 2026학년도 KMO와 2027학년도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의학원은 분당 내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솔직한 부분은 저도 이제 강사로 있지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저희는 좀 다른 학원을 가도 소수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체 한 반당 인원이 보통 5명에서 한 7명, 그렇죠. 많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이 영재학교 과학고가 힘든 길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모님들한테 그냥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입시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 솔직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가장 그게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최종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영재학교 정도들은 대부분 다 이제 1단계의 서류 정도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신이 잘 챙겨지고 있고 그리고 수학, 과학으로 흥미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든지 자소서에 녹여져서 어필이 될 수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한 3년 동안은 1단계 떨어진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진짜 할 만한 친구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인 저도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굳이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들, 이런 구성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자기 주도가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수의학원 전체에 대한 그쵸, 이렇게 광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경기, 그리고 한국, 그리고 경기 북,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합격을 했고요. 이때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은 5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영재학교, 1명은 경기 북과학고, 그리고 1명은 외대부고, 총 5명이 준비를 해서 4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진학을 했고요. 남은 친구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받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이제 영재학교의 입시 소개, 그리고 지금 2학년 또는 1학년이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경쟁률이라는 이 숫자는 최근 들어서 크게 변동은 없어요. 학교별 경쟁률의 차이들은 있는데 이게 절대로 작년의 경쟁률을 보고 올해 지원을 해서는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보니까 연합이라는 학교들,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런 학교들이 한 해 이쪽으로 몰렸다가 다음 해 이쪽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 영재학교에는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14일 날 경기 북과학고 입시 이제 소집 면접이 치러졌고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KMO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왜 KMO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의학원 저희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입시고요. 영재학교 입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가 서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단계가 지필,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캠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1박 2일, 2박 3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캠프라는 느낌의 실제 시험이 진행이 됐다면 요즘은 다 하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캠프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면접, 그리고 실험 설계, 토론,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언제 이런 걸 했다 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1단계 전형 보시면은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총 4개의 서류가 이렇게 학교에 접수가 돼야 되고요. 원서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 이제 입시 요강이 뜨고 나면 거기에 가면 직접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에 문제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써라고 정확하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니는 어떤 부분에서 니 스스로 수학, 과학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소개서 이 친구들 당연히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작성을 하냐 그러면요. 나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그런데요. 학교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좋아했고 그래서 뭘 해봤냐가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그 이유 그리고 좋아하는 그 과정 그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 작성을 시켜보면 이 자기소개서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어려운 것도 난 해봤고 막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데 이 부분은 자기 자랑이 아닌 진짜 자기 이야기를 쓰는 부분들이고요. 그 경기 북과학고의 특징은 올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트렌드가 창의력이었으면 요즘은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수학, 과학 잘하는 건 그래, 오케이. 그런데 네가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현실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요. 예술적, 네가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데 예술적인 뭔가와 연관지어 본 적이 있어? 철학적인 무언가와 연관지어 본 적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내 생각들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와 생기부 요거 조금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생기부에 보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태도로 수업을 듣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단체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신 성적들이 나오면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은 학교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요즘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숙제 요즘 뭐라고 그러죠? 수행평가. 죄송합니다. 수행평가 하면서 이제 아이가 발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업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임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수업에서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요즘은 이제 봉사는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독서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육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뒤쪽에서 시간표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들어요. 이걸 안 해도 요즘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학교 생활이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의 적극성들이 충분하게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반대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요즘 1단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신만 좋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영재학교들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한 게 벌써 이제 긴 학교들은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교들도 노하우가 생기겠죠. 어떤 친구들을 뽑았을 때 학교 생활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생기부, 요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학교들도 잘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추천서예요. 지금 보면 추천서가 적은 학교, 보통인 학교가 2부고요. 경기영재학교는 3부, 인천은 1부예요. 이 추천서 받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꼭 추천서 받을 분한테 학기 초에 인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서로의 온도차인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날 잘 알고 있겠지라고 학생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가서 또는 학기 말에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저 내년에 영재학교 쓸 건데 내년에 선생님한테 추천서 좀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그 선생님이 그 친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분들 계세요. 그래 써줄게. 근데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대부분은 정확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소개서 그냥 가이드 정도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리면은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써주실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학교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더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교 전근 가신 분 그리고 많게는 뭐 영재원 교사님, 교사분들까지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담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수학, 과학 선생님 중 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특별한 학교들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는 세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교과랑 담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한부고요. 교과 담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학, 과학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담임이셨던 분 한 분.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원서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중,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제일 어필이 됐던 분들한테 이렇게 좀 미리 부탁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기부 관련해서 지금 2학년 또는 1학년인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독서록인데요. 학교마다 독서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분당 내 학교들만 봐도 이제 어떤 학교는 자기가 읽고 그냥 학교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관련 도서이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너무 수학, 과학에 국한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읽고 근데 제출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꼭 담당 선생님한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학책을 읽었으면 수학 선생님, 과학책을 읽었으면 과학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국어 선생님인데 내가 이분한테 추천서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본인 어필 정도 한번 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냐 그러면요. 2학년 1학기, 2학기 전체 생활 기록부가 이제 12월이 지나가면서 겨울방학 동안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3학년 때 입력해야지는 3학년 때는 입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입력하시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북과학고도 입시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저희가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냥 딱 정확히 성적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은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독서록이나 세특 같은 것들은 그 전에 1학년, 2학년 때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 조금 안내를 드리면요. 일시는 4월, 이제 5월 중하순 정도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올해 이때 시험 보고 이때 진행할 거야 라고 진행이 됐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건 뭐 대입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막 일괄적이지도 않고 막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빠른 학교들은 3월 말, 느린 학교들도 4월 초 정도에는 입시 요강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류 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발표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서류 발표가 나면 다음 2단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요. 발표는 6월 27일, 2단계 지필이 7월 6일이었는데 이 기간이 대부분 아이들이 내신 기간이에요. 분당 내에 내신이 올해는 보통 한 7월 1일부터 3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든 시험들이 겹쳐 있었고요. 특히 몇 학교는 이 7월 6일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시험 보고 일요일날 가서 영재학교 시험 보고 월요일날 다시 와서 내신을 보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조금 일정은 아직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시험 보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 일주일 있다가 캠프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캠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 뭐 생활 기록부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학생인지 면접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간단한 뭐 구술 스타일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시험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실험 설계,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그래서 이때는 결론은 이제 2단계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대한 어필이었다면 3단계는 나 뽑아도 가서 충분히 학교 생활 잘할 거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주 건강한 학생이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필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일정이고요. 일정은 크게 변동은 없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때문에 학교들은 하나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이사항은 한국과학영재학교만 2단계 시험 일정이 조금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났었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되시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학교마다 정원이 조금은 달라요. 한국, 서울, 경기 120명이고요. 대전, 대구, 광주가 90명입니다. 그리고 세종, 인천이 85명, 74명이어서 총 원은 789명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전국에서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이제 789명인데 요거는 이제 정원 내의 인원이고요. 정원 외가 항상 10%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 외까지 하면 한 79명, 한 80명 정도 더 뽑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들의 목적은 학생 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원 외에서 제가 이제까지 얼핏 본 기준으로는 최대 50% 정도 뽑는 것 같아요. 10%에서 50%, 5% 되겠죠. 그래서 많이 입학했을 때가 한 830명 중반 정도고요. 예전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 뽑았던 적도 있어요. 정원외는. 그래서 정원외는 여러 가지로 항상 변동이 있다라는 것들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학교별로 경쟁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모집 정원만 조금 수정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 학교가 빠지게 돼서 789명인데 66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냥 5대1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왜 평균 경쟁률로 이렇게 뭐 묶어 가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 연합인 학교들은 그냥 학교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 158명 정도 이제 지원하는 비율이 좀 줄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는요. 뭐 의대 이슈들도 있겠죠. 그런데 의대 이슈는 뭐 저도 조금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전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래서 입시 끝나고 인사하러 오면 그쵸 거기 또 의대에 가 있기는 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못 간다는데 니는 어떻게 갔어? 그러면 그쵸 못 간다고 다들 밖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영재학교 안에서. 그래서 같은 비율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여전히 조금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이제 선택의 사항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영재학교가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 중심이었다면 요즘 보면 그쵸 너도 나도 기술력, AI 그쵸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영재학교들도 우리나라에서 이공계통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도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장영실 전형을 시행한 지 지금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고요. 경기 영재학교에도 소프트웨어 AI 전형이라 그래서 총 120명 정원에서 10명을 소프트웨어 AI 특기생으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두 번째고요. 내년에는 이제 대전 영재학교에서도 AI 전형을 따로 이제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 10% 내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과학만 특별하게 25%예요.
근데 이 25%에는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는 수학, 과학, 뭐 이제 소프트웨어, AI, 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25%지만 다 AI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기과학고 소프트웨어 AI 전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또 경기도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과고 소프트웨어 AI 전형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보를 좀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이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지 제 주위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급이 이게 막 거의 정보국대? 이제 어려서부터 완전히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많은 학습들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 선발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쪽으로 학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미 그 선생님들, 가르친 선생님들의 반응은 걔는 그냥 가도 갔을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뭐 그게 더 좋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 이걸로 지원할 건데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로 네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데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니를 담임 코딩 또는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가서 네 주위 연배에서 네가 진짜 잘하는 편인지 한번 물어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보냈을 때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쵸. 대부분 학원에 잘하는 친구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에 정원은 10명이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과열 장년실 전형은 한과형은 굉장히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학교인데요. 한과형 장년실 전형, 우린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 뽑을 거야 라고 해서 2년 동안 뽑았고요. 근데 뽑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쉬움이 남았겠죠. 이 친구는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서 3년 차에는 장년실 전형 지원한 친구들 중에 좀 아까운 친구들한테 갑자기 일반 전형 자격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쟁률이 또 너무 급 올라갔겠죠. 이거 했다가 안 되면 2단계 자격 준다니까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장년실 전형이 그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요. 그 부산에 계신 선생님 교수님들이 대부분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면접을 하셨어요. 근데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을 다 방문 면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여기서도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엄청나더라고요. 물리, 수학, 그리고 한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요. 나는 수학을 너무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수학이 너무 특출나라고 원서를 쓰게 되면요. 가서 수학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만큼 수학을 좋아했고 잘한다라고 어필을 했던 만큼의 내 수학 실력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30명인데 대부분 적당한 비율 나눠서 과목별로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 이렇게 해서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조금 숫자들을 보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외 인원도 이쪽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 정원에 30명을 이쪽에서 뽑는데 일반 전형에서 100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100명이 합격을 했으면 일반 전형이 90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 한 가지가 이제 내년에 개교하는 분당중앙고 경기형 과학고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있는 학교들,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8개의 학교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영재 학교들이죠. 그래서 AI가 특화된 영재 학교들도 조금 이제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이미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2027년에 개교가 목표였던 학교가 광주 AI 영재학교, 여기 지스트 부설이고요. 근데 천안 오송에 생기는 AI 바이오 영재학교도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이 두 학교가 일단은 개교한다라고 노골적으로 공언을 했는데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2027학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사들을 검색을 해봐도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좀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유니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충남의 카이스트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 이유들은 이제 조금 더 이공계를 강화한다라는 목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공계 인재들이 되어서 또 이제 대학 진학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요 두 학교만 2027년 개교였는데 최근에 확인한 것까지는 2027년 개교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2027년도에 부천에 있는 부천고, 분당에 있는 중앙고는 이게 기존에 있던 학교가 전환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정된 이제 인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재학교도 조금 이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죠. 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또 잘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있었던 영재학교 2단계 문항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 학원에 와서 설명회를 한 7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지난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면서 자꾸 이게 문제 스타일도 바뀌니까 제 생각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설명회를 드릴 때 KMO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그게 조금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하면 좋은 부분이 있긴 있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문제들을 이렇게 봤다면 요즘은 이걸 그냥 중등 심화만 한 친구들이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한테도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 문항이고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내용들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보면 원 파트가 나오면서 뭐 중심각은 뭐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근데 현은 비례 안 해. 내신에도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죠.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이걸 어떻게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은 이제 낯설어서 조금 손대기가 아이들 기준으로는 힘든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경기 2교시 문항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피타고라스 삼원쌍이라는 이 이름은 KMO 공부를 그냥 말고 조금 더 많이 한 친구들은 그냥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과정에도 없고 그냥 그죠. 대학교의 정수론 파트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근데 문제가 저 뒤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뭐 그냥 단계별로 학생들한테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눠둬서 그냥 문제들은 생략을 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이 숫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인데 이게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2단계 2교시 문제가 어렵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가 노골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뭐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유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이게 끝은 아니었고 뒤에 그래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가이드는 되어 있었어요. 자, 뒤쪽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그러면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변별력 없는 문제 던져놓고 니 똑똑해? 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놔줍니다. 그래서 1단계 니 이 문제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할 건데 한번 니도 같이 고민해봐.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런 낯선 환경에서 항상 그 문제가 유도한 방식으로 끌려가야 돼요. 전혀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항상 유형을 정리하고 그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몸에 익혀왔는데 일단 주제가 처음 보는 주제예요. 당연히 처음 보는 유형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항상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낯설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문제가 의도하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끈기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영재학교의 2단계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넣었어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항 포함하면은 총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시험 시간은 다른 학교와는 가장 큰 차이가 3시간이에요. 15문제 정도를 3시간에 푸는 거고요. 학생이 풀고 나의 생각들을 이제 대부분 서술하는 문제들, 그리고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보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은 또 많이 있었어요. 이 문제보다는 제가 다른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이제 난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보기 편한 문제들을 골랐고요. 문제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또 KMO 느낌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부분들,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MO도 수업을 하고 영재학교도 수업을 하지만, 근데 입시라는 게 그냥 너무 이렇게 학습량을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생이 얼마만큼 잘 소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영재학교들입니다.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학교들이 이제 연합으로 출제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연합으로 출제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 학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연합으로 바뀌고 나서는 다 같이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지 아니면 또 외주를 주는지는 저는 이제 확인은 못 하겠지만 굉장히 문제들의 그래도 중등 교과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은 아이들 A급 어렵지 않은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근데 그런 그림들이 비슷한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고 이 그림이 주고 있는 이제 메시지를 학생들이 잘 전달받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연합 다른 문제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낯선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취예요, 자취. 제가 아까 앞에서 예전에는 창의적인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융합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창의와 융합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창의는 그쵸, 그냥 편하게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융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재학교에서 진짜 내고 싶어 하는 주제가 당연히 수학, 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수학, 과학이 융합이 되면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변별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적정선에서 수학과 과학을 잘 섞고 싶은데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이 자취가 아닐까? 자취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중등선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학 문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수학 문제를 보면 모든 언어들은 중등 교과에 맞춰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제의 언어들은 중등 교과에 맞춰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제의 수준이 중등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과학과 비교를 해서 과학은 고등이냐 중등이냐의 선이 좀 분명하다면 중등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아까
피타고라스 삼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생기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문제를 공개해요. 예전에는 많은 학원들이 막 문제를 이제 복원하고 이제 우리는 복원이 잘 되고 다른 학원 복원 안 되고 그러면은 좀 아껴뒀다가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최근 2개년에서 3개년을 학교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작년 시험지라고 노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짜 중등 문제에서 충실히 출제를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단어는 그냥 고등학교 내용만 아니면 돼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이야기는 이제 과학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학은 문제가 길고요. 그리고 뭐 그림도 나오고 이러니까 복원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고 와서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물어봤겠구나 라고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신 문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통점 한 가지는 일단 내용은 중등 내용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단원과 단원 간에 아까 이제 융합 말씀드렸는데 과학은 물화생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끼리 충분히 섞여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 문제들도 뭐 경기 그리고 한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실험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학 과학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수학도 주제는 어려운데 풀 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실험 1, 실험 2, 실험 3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도 문제가 어려우면 1번 문항으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일단 네 계산 시작해봐 라고 무슨 값을 구하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 값을 구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구한 값 숫자들을 보고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조금 더 모아나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의 장점은 일단은 난이도가 높아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나는 이 문제 이렇게 풀 건데 니도 이렇게 생각해봐를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내 멋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학교들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재학교 문항 분석 이제 말씀드렸고요. 올해 진행된 경기 북과학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북과학고는 일반 전형 80, 사회 통합 전형 20, 그래서 100명 정원이고요. 정원 외에서 이렇게 항상 조금 몇 명의 인원들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3명 이내, 2명 이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절대적인 인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영재학교 발표가 이제 보통 8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나고요. 과학고는 바로 이어서 이제 들어가야 돼서 몇몇 학교들은 발표 나기 전에 혹시 모르니 과학고를 원서를 넣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마감이 29일이다 보니까 보통 마감 전에는 결과 발표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서류 평가 및 검토, 개별 일정 발표, 개별 면담까지가 올해에는 1차였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낸 친구들은 개별 면담을 보는 거였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발표된 기준을 보면요. 여기 하나가 나뉘게 됩니다. 서류를 넣으면 서류 발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발표에 통과한 친구들이 개별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개별 면담 이후 소집 면접.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2027년도에 개교를 하는 거니까 입시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학교는 뭐 어떤 일정으로 치러질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들도 경기형 과학고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원은 발표가 됐습니다. 정원은 이제 분당중앙고등학교 100명, 똑같은 80, 20이고요. 부천도 80, 20. 그래서 정원이 이제 100명이었는데 300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독 분당만, 유독 경기도만 좀
영재학교를 시도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영재학교는 뒤에 시간표 보시면 7일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영재학교를 나는 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수학, 과학에 7일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토요일 짜투리, 일요일 짜투리 정도에 그냥 내가 영어 채울 수 있는 시간들, 국어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냥 거의 나는 이거 막 올인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재학교 아까 보시면은 830명 모집을 하는데 한 4,000명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결론은 탈락생이 한 3,20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 3,200명들은 다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힘들어서 조금은 그랬었는데 경기북과학고는 이 남은 경기도 학생들한테 너무 넘사벽인 학교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에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 잘하니까 이 지역에서만 막 40명씩 뽑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지역별로 일정한 비율의 학생들을 선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원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들이 좀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는 영재학교를 대비한 친구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과거 정도는 아니잖아요. 과거 정도라고 제가 표현하면 굉장히 과거한테 실례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이걸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이제는 시도해 볼 수 만하다라고 조금은 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이 지금 1학년 기준, 지금 2학년 기준이죠. 지금 2학년 기준으로는 3배, 그리고 지금 6학년 기준.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그 반도체 관련 과학고 하나와 그리고 시흥에 바이오 관련 과학고 하나. 그래서 총 이제 5개의 과학고가 경기도에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과학고의 개수가 경기도에 사는 중학생 인구를 따져봤을 때 그냥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북과학고 올해 서류입니다. 서류는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생기부, 추천서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원래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내가 수학, 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철학적인 요소를 찾아서 한번 네 생각을 적어봐 였고요. 아이들이 그쵸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데 이것들과 예술, 미술, 뭐 철학 이렇게 섞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조금은 힘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질문이 뭔지를 천천히 읽고 자기 생각들을 조금은 해주시면 되세요. 자, 원래는 서류를 넣은 친구들이 다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요. 개별 면담은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수과학적인 기본 소양입니다. 여기서 기본 소양이라는 것은 교과서 내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확히 잘 알고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때.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중에서 원래는 유독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들이 조금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자기소개서, 생기부 둘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생기부 관련 질문은 없었고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들이 조금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그렇죠? 다른 과학고들은 경쟁률을 보면 높은 데가 4대1 정도 됐는데 경기북과학고는 원래 이제 거의 10대1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조금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보통은 이제 2배수 정도 이제 인원들이 가서 소집 면접을 보는 거고요. 자, 요 소집 면접은요. 이제 거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주고요. 25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25분 뒤에 면접 장소로 들어가서 면접관한테 13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내가 면접관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들과 그 용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우리가 매일 수학 시간에 쓰던 용어들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해버리면 면접관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의 특징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수학 문제가.
25분이었는데 수학 문제가 거의 한 12개, 13개 정도 됐었다. 근데 주제는 3개였어요. 아까 전에 한과형 문제 보신 것처럼 한 주제가 있으면 밑에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조금은 이제 많았고요. 특이하게 수학, 과학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25분 생각, 13분 설명, 25분 생각, 13분 설명. 자, 여기서 어머님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 말을 하려면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그래서 자꾸 이걸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쓰기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 연습이 되고 나서 말하기 전에 처음에는 내가 보고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 장소에서 그분한테 내가 생각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하기 전에 서술의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수학, 과학에서 25분, 13분, 25분, 13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이 한 번 더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 인성 면접은 뭐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나 앞에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수학 문제예요.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문제를 그냥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 정도로만 할 텐데요.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뭐 A가 나오고 B가 나온대요. 그리고 2차 함수죠. 아무래도 과학 고등학교고, 그렇죠?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함수가 나온다면 무조건 2차 이하의 함수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려고 하는 생각의 방향성이 1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네가 아는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어?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2번을 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얘와 엮여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학생들이 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형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 저런 거잖아요. 남의 생각을 내가 익힌 거, 남의 생각을 내가 익힌 거, 나는 계속 남의 생각을 내가 익힌 걸로만 학습을 해왔는데 여기 왔더니 나한테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결론은 온전히 내가 푼 문제의 개수가 훨씬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어디 가서 배우든 또는 혼자 공부를 하든 누군가의 비슷한 생각을 따라가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는 나는 내가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경기 북과학부 지금은 이제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다른 학교들이 진행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KMO라는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MO는 코리안 매트메티컬 올림피아드의 약자고요. 대한수학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주최하는 시험입니다. KMO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KMO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는 20문제의 OMR이에요. 그래서 답은 000부터 999까지 이렇게 기입을 하는 시험이고요. 초창기 이제 아주 예전 말고 붐이었던 데가 한 2010년도일 텐데요. 2010년도에 응시자 수가 한 15,000명 정도였는데 원래 응시자 수가 4,500명이에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입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면 유리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걸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시켜보는 것들, 그리고 이 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다닐만 한지. 근데 여기는 뒤에 시간을 또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서 다니기는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냥 할만해 라면 이게 굉장히 긍정의 표시예요. 아이들 기준으로. 왜냐 그러면 이 친구들 수학 잘해서 왔는데 매일 내 눈앞에는 처음 보는 문제가 놓여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한참을 생각했다가 다른 친구들 막 20문제, 30문제 풀 때 한두 문제 풀어요.
근데 그 한두 문제도 한 문제는 내가 내 생각이 맞게 풀었는데 남은 한 문제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낯섦들이 계속해서 극복이 됐을 때 언젠가 이 친구들은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그쵸?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걸 물어봐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특이사항은요. KMO 1차가 그렇죠. 요즘 2시간 반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이 2시간 반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시간이 확 준 거예요. 코로나 전은 KMO 1차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에 20문제였는데 지금은 2시간 30분에 20문제로 바뀌었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러면요. KMO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시험이 이제 볼만한가 했는데 시간이 다시 2시간 30분이 되면서 난이도 조절은 그냥 적절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4,5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을 하는데요. 보통 동상 이상의 수상을 한 친구들이 이제 KMO 2차라는 시험에 응시 자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0%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KMO 2차를 보게 되고요. 2차는 1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험이에요. 1차는 어떻게든지 답을 맞추는 게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답 맞추기도 힘들었겠지만 2차는 내 생각을 진짜 집요하고 꼼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런 시험입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장려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거의 한 20%까지 이렇게 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응시 자격은 중등 이상은 중등 봐도 되고요. 고등 이하의 친구들도 고등학교 시험 봐도 됩니다. 이 고등 KMO는 진짜 여기가 4,500명이어서 그런지 여기는 진짜 그냥 세 자리수? 근데 세 자리수인데도 얼마 안 되는 세 자리수 정도고요. 중등 1차, 2차를 잘 본 친구들 또는 고등에서 잘 본 친구들이 선발돼서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도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보통 IMO에서 이제 그걸 IMO라고 그러고요. IMO에서 이제 상을 받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어느 정도 보통 수학에 꽂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뭐 서울대 수학과 쪽으로 연계돼서 이렇게 진학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KMO 2차는 이제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변동이 없냐 그러면요. 일단 KMO 2차가 하루에 시험 시간이 3시간 2번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을 풀고 중간에 2시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3시간을 푸는 거고요. 3시간 동안 푸는 문제 수는 4문제예요. 그래서 오전에 4문제를 3시간 동안 풀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오후에 또 4문제를 푸는 총 8문제를 푸는 거고요. 원래는 11월 8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특징은 감점제입니다. 감점제는 만점이 7점이에요.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는 거고요. 점수 깔 게 없으면 그냥 0점 처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야기는 답은 맞았는데요. 그렇죠? 답 맞아도 대부분 빵점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답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생각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 있냐 요 핵심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죠? 낯선 상황에서 뭔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의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진짜 시간 대비 효율이 어머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가 늘고 있는 게 맞나? 그렇죠? 근데 요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아이 물어보면 아이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오늘도 못 풀었어 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진짜 조금의 끄적임이지만 이 친구가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는 못했었는데 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 1차 문제, 2차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차 문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직설적이에요. 문제가.
그냥 문제가 물으면 아 이렇게 물었구나를 잘 알 수 있는 문제죠. 단지 이걸 이제 뭘 할까부터 작전은 스스로 짜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들은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원래 특징은 아 대수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문제고 이 문제는 시험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1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면요. 보통 60점 초반, 50점 후반에서 60점 중반까지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내신이랑은 이렇게 비교하면 좀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과도 비교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4,500명이 받고 10% 450명 정도가 그냥 한 그렇죠. 60점 정도가 한 450등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들은 항상 우리는 그렇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못 푸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야 라고 저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수만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했고요. 요 KMO 2차 문제들입니다. 자, KMO 2차 문제는 직설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직설적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는 문제가 직설적이니까 이제 난 뭘 하지가 고민이었다면 얘는 그렇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고민을 하면 그때쯤 드는 생각이 이 얘기인가? 정도의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시험 시간이 3시간인데 4문제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한 45분, 50분 정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쓰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구상하고 문제 풀고 이런데 그다가 8문제 중에 8문제 맞는 친구는 없어요. 많이 푼 친구들이 6개 풀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상입니다 라고만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그 친구가 6개를 풀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수학회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풀고 나오는 편이고요. 오전, 오후 합쳐서요. 그리고 좀 잘 풀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5개에서 6개 정도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오전 4문제를 다 풀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 손을 댈 텐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정수대수 기하조합 골고루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자기 선호하는 문제들을 잘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KMO 2차를 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하와 대수를 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수상이 목표라면 그렇고요. 근데 충분히 정수랑 조합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문제들을 요즘은 해결하는 추세에 들어갔으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파트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영재학교 올림피아드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에는 KMO 1차를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KMO 1차를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 아이는 늦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보다는요. 그냥 일단은 하기로 했으면은 뛰어들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내 나름의 이해해서 내 걸 조금은 얻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단계 이런 끊임없이 낯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결론은 그렇죠. 남한테 들은 이야기보다는 내 스스로 했던 생각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야지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KMO 1차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꼭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표현된 문항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가지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이 얘기인가? 그럼 그렇게 해보면 돼요. 안 되면 또 돌아와서 이 얘기인가? 또 다른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학은 꼭 이제 KMO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과학은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시간도 짧고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묻는 말에 빨리 답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게다가 선행 진도를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아이가 뭐 한 파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 이렇게 쭉 빼주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이에요. 왜냐 그러면 힘들거든요. 영재학교도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KMO도 내가 배웠는데 모의고사 1점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끼고 가는 것들 저는 뭐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영재학교를 위해서 수의학원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기는 뒤에 이제 시간표는 뒤쪽에 있어서요. 영재학교 실전반입니다. 저희 7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반이고요. 주 7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2단계형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주중에 배웠던 것들 리뷰 테스트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가장 큰 장점은 그쵸 아닌 친구들이 교실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친구들은 교실 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되거나 그리고 템포를 끊는 그런 친구들이 없이 그냥 진짜 즐겁게 이걸 하고 싶은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조금 더 밀착이 돼서 엄청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주 7일, 수학 3일, 과학 4일 이렇게 쓰여 있고요. 현재는 영재학기 2단계 전형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서 이제 자소서 작성이랑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 4월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4월부터는 이제 서류 쓰고 같이 이제 동시에 병행되고 내신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4월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KMO 실전반이고요. 저희는 그냥 이제 대부분 반들이 무학년제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드가 아까 난이도가 이제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요 반은 이제 실전반이고 내년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무슨 상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반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어려운 KMO 장기적으로 2차까지 조금 배우고 있는 반이고요. 그렇죠. 뭐 수상권이기는 하지만 장려상은 아닌 장려상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높은 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반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시즌, 지금이 조금은 학생들한테 여유가 있는 시즌이어서요. 저희가 계속 KMO만 하기보다는 이제 대수, 요즘 예전 이름으로 수원이에요. 고등교과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겨울방학 동안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진도보다는 KMO나 영재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1학년들이 온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랑 진행하는 진도는 미적 1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미적 2는 뭐 죄송하지만 사실은 미적 1도 필요한 건 아닌데 어머님들이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원하셔서 미적 1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미적 2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뭐 진도만 맞으면은 이런 반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개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형 과학고반, 현재 예비 중3반 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경기형 과학고가 정말 뚜렷하게 목표라면 저희가 막 주 3일을 경기형 과학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위해서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하루만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수의학원, 뭐 본원 또는 특목 또는 또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 교과를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중등 교과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보면 뭐 조금 빠른 친구들이 미적 1, 2, 뭐 많이 빠른 친구들은 뭐 확통 기백까지 다 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또 낯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마쳤고요. 겨울방학 동안 중3 과정 마치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경기형 과학고 기출문제처럼 문제를 풀고 서술하고 이제 발표하는 것까지 그래서 발표하는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KMO 1차를 해야 되는 학생과 시기는 이제 해야 되는 학생은 뚜렷해요.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막
너무 꼼꼼하고 너무 성실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진짜 좋을 때 푹 빠져서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원리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조금 꼭 했으면 좋겠고요. KMO 시작하는 시기는 저는 중요한 것보다는 제 진도를 공수 원투 정도 이제 한번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문제들이 대부분 공수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 학생이 서로 이렇게 대화가 무난하게 되려면 그렇게 조금 요 정도의 언어들은 학습을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전과 요즘에 바뀐 트렌드는 예전에는 중3 때 KMO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중3 KMO 시기와 영재학교 입시가 조금 비슷하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KMO 대상자는 응시자는 거의 중2까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 지금 만약에 중1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지금 12월이니까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넉 달이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넉 달 다녀가지고 상을 받은 거는 온전히 그 학생의 능력이에요. 학원이 뭔가를 넉 달 동안 이렇게 잘 메이킹을 해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넉 달에서 상 받기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1학년이면은 2학년이 되고 넉 달에서 시험을 봤는데 상을 받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경험으로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시작을 한다면 예비 초6, 예비 중1 정도라면 예비 초6, 예비 중1이 근데 KMO를 시작한다면 1년 반에서 2년을 보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그 상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텀을 두고 가는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에 그냥 한 자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재학교 희망하면 중등 심화 꼭 챙겨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중등 심화가 아무리 어려운 것들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책 하나 말씀드리면요. A급이에요, A급. 자, A급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래요. 자, A급이 요즘 KMO 1차와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A급이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A급을 그냥 쑥쑥 이렇게 풀어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맞은 것보다 정확히 풀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A급 중1부터 중3까지 모든 문제들을 진짜 자기 힘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KMO 할 필요 없이 영재학교 수학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A급 어려워요. 근데 답만 맞은 게 아닌지에 대한 정확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논리들이 쌓이는 것들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일례로 만약에 A급 2학기 파트들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요. 학원 교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KMO 인문방 가가지고 인문방 교재랑 KMO 도형 파트 문제들 펴보면요. 대부분 비슷해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았나 틀렸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은 중등 내용 전반적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형태의 학습들을 조금 학생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의학원 영재센터 시간표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실전반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조금은 수학, 과학에 비정상적인 시간표지만 많은 학원들이 이 이상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요 안에서 나름의 효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은 12시부터 10시에 수업은 마치고요. 12시까지 조금 더 학생들이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월화수목은 12시부터 12시, 금요일은 토요일 날 10시에 시험이 있어서 10시에 귀가를 시키고 있고요. 토요일 날 10시, 2시여서 2시 이후에 학생들이 조금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고요. 일요일도
3시부터, 12시부터 3시여서 일요일, 토요일에 조금 부족한 영어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학 테스트는 수학, 열문항, 뭐 과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냥 즐겁게 이렇게 본원으로 가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입학 테스트 이제 저희 학생들 시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을 수 있는 요소들로 문제들을 구성했으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KMO 실전반이고요. 월, 수, 금 수학을 하고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모의고사예요. 4시간인데요. 2시간 30분 시험을 보고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 거고요. 예비 중일, 여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KMO예요. 월수 금이고요. 그래서 여기 공통 수학이 이제 저희 같이 진행되는 선행 교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시 특강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영재 인문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까 제가 예전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표예요. 이것만 조금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KMO는 이제 어머님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그쵸? 근데 발을 들이려면 모든 걸 끊고 확 들여야 되는 이런 분위기여서 KMO의 응시자 또는 많은 것들이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저학년이라면 저희는 그냥 요거 월요일 하루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정수, 기하. 화요일 하루, 정수, 기하, 수요일. 요거는 그냥 하루짜리 시간표예요. 월, 화, 수, 목이고요. 일단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되면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시라는 반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정수, 기하를 하면 2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2달 이후는 대수, 조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시 교과를 요 정도 하다가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 잘하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라고 피드백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형 과학고반 금요일, 토요일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도 엄청 이제 욕심이 생기고 뭔가 쌓여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초3 올림피아드 대비반. 사실 이 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현 초6, 초5, 초6 학생인데요. 요즘 초5, 초6이면 대부분 중등을 했죠. 근데 이 책의 테마가요. 중등 심화부터 고등 대수까지에 있는 문제들을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풀어보자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중등 선행을 하는 순간 미지수를 알게 되고 미지수를 알게 되는 순간 생각보다는 손이 바쁘기 시작하는 수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테마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책의 테마는 네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을 뚫고 뭔가 조금 더 나은 계산을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 초4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중학교를 하지 않은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트러블이 생기냐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전에 대부분 아이들은 맞았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요. 당연히 중등 과정에 계산을 했겠죠. 근데 선생님이 근데 이 책의 테마는 이거니까 우리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왜? 나는 맞았는데 왜 또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근데도 선생님들의 가이드에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대수 파트에 있는 수열, 규칙성들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먼저 한번 고민해보면 충분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과학 프로그램들 이렇게 개강이 되는데요. 과학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등과학이 1월 4일 개강, 통합과학이 1월 4일 개강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중등과학은 일단은 요거를 하고요.
만약에 영재학교 과학고를 할 친구들은 중등과학 다음에 통합 말고 그냥 물원 화원 정도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가면 된다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너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